오늘의 머릿말. 세상은 수수께끼와 경이로 가득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리정돈과 청소를 좋아하는데 잘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미니멀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마트에 가서 시금치라도 한 단 사야 하는 저는 정제된 삶을 꿈꾸지만 늘 정신 차려보면 봉두남발 같은 책상에 슬퍼집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청소로 스트레스 푸는 분들 계시죠? 운동으로 스트레스 푸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분들입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취미를 가져야 하는데 저는 그런 때 책을 읽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침대에 누워서 책 읽는 것도 좋지만 할 일이 많을 때 큰 바위에 짓눌린 기분으로 책을 읽는 것은 정말 자해에 가깝지만 어쨌든 좋아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신없이 어지러진 책상이야말로 제게 안정감을 준다고 하면 너무 아무 말처럼 들리나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인생에 대해 이야기할 땐 이분이 딱이죠. 김신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너무 재밌네요. 네. 이 자해를 할 일이 많을 때 큰 바위에 짓눌린 기분으로 책을 읽는 사람. 네. 이제 마감을 미루면서 네. 책을 읽는 것으로. 이 책이 정말 재밌어요. 이때만 재밌어.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제가 늘 하는 그 제일 맛있는 맥주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왜 말을 한 2시간 동안 하고 나서 그 맛있는 맥주라고 하는 것처럼 네네네.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의 압박에 짓눌리고 있을 때 도망치면서 읽는 책이 그쵸.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다가 어쨌든 영원히 일을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결국은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읽다만 책을 다시 읽어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안 읽어요. 그때 재미가 없거든. 네, 그때는 그 도피하는 심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간 뭘까? 네, 정말 인간 뭘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책 읽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책 읽어요라고 하면은 너무 좋은 취미네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다라는 그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피성으로 책을 읽을 때는 진짜 웹소설 같은 거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때 보는 책하고는 또 다른 책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독서라고 하는 취미도 도피성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훌륭합니다. 뭐 다른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술을 마시거나,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막 왜 아무나 제 눈을 만나거나 이런 보면서 것보다 술을 마시. 근데 약간 힘들 때 맥주로 도피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책을 읽는 게 훨씬 그렇죠, 그렇죠. 좋다. 그러니까 아까 운동 이런 거에 비유하셔서 나만 또 이런가 했지만 또 맥주 마시는 저에 비해서는 그 중간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아직 12월이지만 이 콘텐츠가 나갈 땐 벌써 1월 5일이 되었을 텐데요. 일단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월 1일에 계획한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1월 1일 당일에 할 일이요? 네. 뭐 1월 1일이면 늘 또 1년 365일 중에 가장 희망에 차 있을 때 그렇죠.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나머지 364일 동안 내가 해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마 새로 산 다이어리를 펼치고 이것저것 적어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올해는 되게 심사숙고해서 다이어리 그 스케줄러를 골랐는데 약간 그 오롤리데이 다이어리를 골랐는데 앞쪽에 올해 이제 만들고 싶은 습관 10개와 버리고 맞아요. 싶은 그런 거 습관 좋죠. 10개를 적는 칸이 있어요. 지금 아직도 심사숙고하고 있거든요. 뭘로 넣을지. 근데 아마 1월 1일에 그걸 완성하고 있을 것 같아요. 버리고 싶은 습관 중에 한 2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늘 똑같아서 이게 진짜 자기 전이랑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안 보는 거. 지금 너무 끄덕끄덕하고 계신데. 저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죠? 네. 이게 우리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이걸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고 계속 침대에서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이제
그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까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비슷하게. 뭐 12시쯤 자서 한 7시에 일어나는 것까지는 됐단 말이죠. 근데 그다음에 9시까지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심각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모닝 페이지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무슨 뭐 대단하게 쓰는 거 말고 뭐 그렇게 책에 나오는 것 같이 무슨 30분 맞춰놓고 타이머 맞춰놓고 이런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다. 뭐 오늘은 뭘 해야 된다. 뭐 지금 기분이 어떻다. 이런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쓰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닝 페이지 쓰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한 2달 가까이 됐나? 뭐 어쨌든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핸드폰 2시간 한다면서요. 그건 무의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모닝 페이지에는 무의식과 의식 반반 사이에서 쓰는 바로 그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침대 옆에 다 있거든요.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워 있다가 이걸 가져와서 엎드려서 쓰기 시작해야 되는 걸로 자세 전환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런 습관은 그렇게 잘 형성이 되고 떨어지지 않는지. 그러니까요. 다른 좋은 습관은 정착시키기 그렇게 어려운데 완전 스마트폰 저는 눈도 진짜 좀 많이 나빠진 것 같고 그래서 자꾸 그 어둠 속에서 휴대폰 보는 거를 맞아요. 안 해야 돼. 근데 올해 365일 내내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제발 제가 습관의 디테일을 다시 읽고요. 우리 뭐라고 했었는지 그때 편도 다시 듣고 이 휴대폰과 멀어지는 생활을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저도 한번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신지 작가님이 만드신 인력, 오늘의 제철 행복을 보니까 1월 1일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올해의 마음가짐을 하나 정해볼까요? 새로운 365일을 두 손에 받아든 나에게 용기와 응원이 되는 문구를 적어 책상 앞에 붙여보세요.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해주신 김신지 작가님께 용기와 응원이 되는 문구 어떤 것이었을까요? 미래에 제가 적을 테니까 뭐 지금 정해본다면 저는 좀 새해에는 그거 같아요. 일단 쓴다. 쓰는 것이 먼저다. 이것도 좀 숙제 같긴 하죠. 올해 이제 이런 글쓰기 책이나 우리 그때도 작가님 책까지도 얘기했었지만 결국은 쓰는 행동이 먼저 있어야 다음이 있는데 저는 5년 일기장을 쓰긴 하는데 그건 사실 글쓰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정말 몇 줄 적는 거여서 근데 이게 좀 제 일상에 좀 그 프리라이팅이라고 많이들 10분 정도 정해놓고 계속 써나가는 모닝 페이지도 어떻게 맞아요. 보면 프리라이팅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 습관을 좀 들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그만하고 뭔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쭉 써보는 그런 습관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 하고 일단 쓴다. 4글자를 한번. 멋있다. 사자성어 같네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 한 6월에 한 녹음할 때쯤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됐나요? 라고 하면 기대하고 있을게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잘 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고요. 작가님도 2026년 마음가짐 하나 제출해 보세요. 마음가짐이요. 저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올해는 그 2025년 생각을 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뒤로 미루면서 살아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2026년에는 일단 쓰자의 친구, 일단 움직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뜻에서 통용이 되는 말인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 포함 오늘 저희가 얘기할 책에도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일단 눕는다든가 보통 항상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맞아요. 그 일단 움직인다로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그래서 좋네요. 일단 눕는다 해서 일단 움직인다.
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여러 면에서라고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1년 중 가장 희망찬 시기에 놓인 저희들의 허무맹랑한 다짐을 듣고 계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녹음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새해 계획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댓글 남겨주십사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독서왕 난독증님께서 선생님께 혼나면서 웃음 참던 학창시절처럼 죽비 맞는 엄숙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웃기죠? 새해에는 김신지 작가님처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원서만 보이면 포기하던 저이지만 내년에는 황석희 번역가님처럼 두려움 없이 도전해보고 싶고 박혜진 편집자님처럼 민음사 세계문학도 차근차근 읽어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이다혜 기자님처럼 책을 사랑하고 누구와도 케미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2026년입니다. 내년 이 시기에도 똑같은 다짐을 하겠지만 리케 화이팅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예, 이거 해마다 같은 다짐을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이거 제가 해마다 다짐만 하고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짐도 안 한 때가 있었어요. 다이어리도 안 쓰고 그냥 뭐 새해가 되든 말든 어차피 자연에는 이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인간이 맞아. 이 능률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막 달력을 만드는 거지 자연에는 그런 거 없어. 막 이런 또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아무것도 진짜 계획도 없고 뭐 반성도 없고 뭐 그냥 어차피 똑같아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지나가면 그러니까 물론 계획 세운다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계획도 안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건지 그냥 그런 거 자체가 없이 새해부터 너무 흐리멍텅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틀 사흘이라도 한번 정신 차려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해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있고 목표를 한번 정해보면 그래도 내가 올해 목표가 뭐였지라고 생각하면서 맞아요. 좀 리마인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한 해의 방향성? 크게 봤을 땐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올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죠. 손으로 적어보고 또 적은 걸 눈으로 보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 되게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도희강님 댓글입니다. 언제나 유쾌하신 두 분 긍정의 힘을 받아갑니다. 내년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모두가 염원하는 건강입니다. 아무래도 건강이 최고죠. 라고 해주셨는데요. 건강이 정말 최고입니다. 이거는 저도 항상 저 자신에 대해서도 느끼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다 건강해야 되는데 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노력을 하면 도움이 되는 거지만 또 노력한다고 꼭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부디 건강하게 2026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포티파이에 달린 댓글입니다. F님께서 이번 편 듣고 곧바로 시작의 기술 오디오북을 듣기 시작했는데 단호한 문체가 오디오 콘텐츠라는 매체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새해 목표는 아직 없었는데 댓글에 남기고 싶어서 런데이 기초코스 주 2회 뛰기로 방금 막 정했습니다. 아니 근데 오디오북으로 들으면 더 죽비를 만들게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네요. 네. 우리 이 두 권의 책을 아주 게리피프한테 그쵸. 죽비를 계속 맞으면서 말로 듣는 거는 확실히 좀 차이가 맞아요.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네요. 오디오북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네, 오디오북으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런데이 기초 코스 주 2회 이게 런데이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다 달리기 그러니까 러닝까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좋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쉽게 오래 걷고 잠깐 뛰고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우리 둘 빼곤 다들 달리고 계신 것 같아요. 전 요새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외롭지 않아요. 제가 있어서. 네. 그래서 나만 안 뛰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요. 이랬던 저희 둘마저 달리게 된다면 그건 정말 5천만 국민이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TW02님께서 김신지 작가님 나올 때가 가장 재밌어요. 친인척 아니에요.
작가님 사랑해요라고 적어주셨고요. 친인척이 아니시면 친구분이신 걸까요? 고맙다. 네, 진짜 저 신지 작가님 나오는 회차 재밌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제 생각에는 이제 책 이야기 위주로 조금 더 다른 회차들에서 꾸려주셨는데 저희가 늘 이 회차에서 내려놓고 저희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약간 이 톤으로 하게 되니까 아니에요. 공감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대단하거든요. 네, 이제. 오늘 그죠. 오늘이 본 게임 정말 굉장한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스노 슌모 작가님의 스님의 청소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작가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스노 슌모 작가님 소개를 먼저 드리면 겐코지라는 사찰의 주지 스님으로 계시고 정원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정원 디자이너를 일본에서는 작정가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에서 작정가는 정원을 가꾸는 사람을 넘어서서 정원이라는 소우주를 창조하는 예술가로 생각합니다. 가스라리큐, 고다이지를 비롯한 여러 성과 사찰 등의 정원을 만든 고보리 엔슈 같은 작정가는 예술가로 자주 언급되기도 하지요. 마스노 슌모는 도쿄의 캐나다 대사관, 또 베를린 일본 정원 등을 만들었는데요. 정원 디자이너로는 최초로 일본 예술선장 문부 대신 신인상을, 독일 연방공화국 공로훈장인 공로 십자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이자 일본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스노 슌모 작가님이 쓴 스님의 청소법은 작가님의 정갈한 삶에 대한 철학을 담은 책이자 또 청소라는 행위를 통해 진짜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법이 담긴 책입니다. 이 정원 혹시 좋아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작가님 글을 읽다 보면은 정원처럼 인간이 가꾼 것보다는 야생을 네. 훨씬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둘을 놓고 보면은 야생파이긴 한데요. 전 자연의 그 무규칙성 같은 네네네. 그런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또 정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인간이 삶의 공간에, 생활의 공간에 어떻게든 자연을 좀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 보면서도 그 한중일 정원의 양식이 다른 게 맞아요. 너무 흥미롭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역시 상상하실 수 있는 대로 규모의 정원이죠. 좀 그쵸. 방대한 규모의, 그리고 돌을 진짜 많이 씁니다. 거기. 네, 그 약간 자연을 인간의 손으로 축소해서 재현하는 것에 좀 능통한 게 중국의 정원이라면, 좀 일본은 정반대로 미니멀리즘의 극치잖아요. 오늘 얘기할 그 선의 사상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물을 쓰지 않고 이 돌만으로 이 표현을 하는, 자갈들로. 자연을 표현해내는, 그래서 이 모래 무늬 같은 걸로 물의 흐름이나 뭐 맞아요. 파동 같은 것을 표현한 게 일본식 정원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고, 한국은 전 이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 차경이라고 하죠. 경치를 빌려왔다라고 해서 한국 정원은 어떻게 보면은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소박한 정원인데 좀 자연에 스며드는 건축을 우리 선조들은 좋아했고, 이 차경이 그래서 누마루에서 이렇게 바라보이는 그쵸. 먼 산이나 그 우리 뒷곁에 있는 그 나무들까지가 이 정원의 일부로서 생각하고 정원의 완성이다라고 생각해서 뭐 담장 너머로 보이는 산맥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그 궁궐 같은 데 가시거나 한옥 정자 같은 데 가시면 그 네모난 창틀이나 문틀 너머로 바라보이는 풍경까지가 이 정원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그게 되게 아름다운 포인트여서 이 책 스님의 청소법 보면서는 이게 일본 정원과 또 연결이 되면서 일본인들의 이 정갈하게 생활 공간을 돌보고 마음을 또 그렇게 돌보려고 했던 게 느껴져서 그 부분이 또 흥미롭기도 했어요. 저는 이 야생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원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이 정원이라는 게 인간이 상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연의 풍경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원도 이 정원을 만든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야생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음. 이제 정원을 만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공미를 극대화해서 만들기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을 쓰느냐 안 쓰느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색을 어디까지 쓰느냐 하는 것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경치를 어떻게 정원에 끌어들이느냐라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예를 들면은 뒤에 보이는 산맥을 가장 먼 이 배경으로 쓰면서 그 앞에 있는 요소들을 잘 조화시키는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정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풀 있고 꽃 있고 돌 있고 이렇게가 아니라 이 안을 어떻게 구성했는가. 뭐 이를테면은 무슨 이 물과 거북이 그러니까 뭐 장수를 상징한다든가 뭐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뭐 호랑이가 건너간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배치했는지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님의 청소법은 2012년에 한 번 출간된 적이 있는데요. 2025년에 출판사와 표지를 바꾸어 재출간되었습니다. 쓸고 닦고 버리고 정리하는 법이라는 부제가 달렸는데요. 출판사의 책 소개 문구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의 불교 사상인 선에서 중요시하는 수행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소이다. 마스노 슌모 스님은 바로 이 청소라는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 마음을 닦고 수련하는 한 차원 높은 활동을 제안한다. 작가님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 약간 읽으면서 이 슬램덩크의 한 장면처럼 스님 청소가 하고 싶어요. 약간 이렇게 되는 상상을 하면서 아 진짜 그렇게 만드는 책이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스님이 이 감독님처럼 이렇게 서 있고 맞아요. 제가 그 앞에 무릎을 안 선생님처럼. 맞아요. 그걸 무릎 꿇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청소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책이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아 근데 문제는 이게 맞나 싶었던 게 저의 그 여러 가지 새해 계획에 또 아침 청소하기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멀리즘을 강조하고 있는 스님 앞에서 지금 제 새해 계획이 너무 지금 맥시멀리스트인 거죠. 그래서 아, 또 하나의 새해 계획을 추가시켜 주셨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만큼 설득력이 있는 책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 책을 한 줄 요약한다면 청소는 더러움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일 것 같아요. 이게 이 책의 한 줄 요약이자 후킹 메시지일 것 같은데 이게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라는 그 몸으로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마음을 닦는 과정이다 하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면서 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그래 청소로 내 삶을 좀 바꿔봐야겠다. 왜 이렇게 일본 작가님들이 이런 거 잘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 삶을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왜 새해 첫 책으로 골라주셨는지 읽으면서 딱 진짜. 느껴졌어요. 이게 청소라고 하면은 뭐 어떤 분들은 그 정말 마치 그 모델 하우스처럼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걸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책은 뭐 그런 구체적인 노하우를 알려주는 방식의 책은 아니고요. 맞아요. 그 청소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데아, 그러니까 생각, 이상적인 어떤 생각의 방향성 같은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읽고 나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아, 진짜 청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완벽한 무엇을 추구하는 무언가를 이렇게 ABCD를 알려주는 식이 아니라는 거. 이 책의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 읽다 보면 나도 청소를 하고 싶고 그 청소를 통해서 내 마음을 좀 정갈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그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서 주인공이 공중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다가 거기서 그 주인공이 그 공중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진짜 그 변기를 깨끗하게 닦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딱 그 고무장갑 같은 거 딱 끼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손으로 그 스펀지 같은 거에다 깨끗하게 마치 설거지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이 변기를 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울로 탁 보잖아요. 네. 닦은데 그 맞아요. 먼지가 구석구석. 잘 네, 닦였는지 거기가 정말 와. 그렇죠.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화장실 청소하는 거를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책 읽으면서 스님의 청소법 읽으면서 아, 이 깨끗하게
깨끗하게 만든다는 행위가 주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행위가 주는 이 정신적인 만족감도 있구나 맞아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작가님은 대청소 하시나요? 하신다면 계절이 정해져 있는지 이게 보통 봄에 한 3월쯤 되면은 맞아요. 예, 창문 크게 열고 환기시키면서 하잖아요. 저도 3월에 좀 이제 창문을 열어도 되는 날씨가 왔을 때는 한번 대청소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의 청소는 좀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가 한번 뒤엎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집이 많이들 그러실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왁 하면서 더러워졌다가 네. 다시 새로 태어났다가 네. 이걸 좀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이 머릿속에 그 영원한 투두리스트로 적혀 있는데 약간 못 본 척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이상하게 청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음 한편에 머릿속 한편에 해야 되는 일로 적혀 있거든요. 아, 저 욕실에 물 때 저거 해야 되는데 그쵸. 이거랑 뭔가 뭐 이렇게 주방에서 뭐 할 때마다 이 주방 이 거지 같은 서랍 이거 한번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라든지 혹은 이렇게 아침에 세안하고 화장품 바를 때는 제발 이 유통기한 지난 샘플 좀 버리고 여기 뭐가 어디 있는지 좀 알게 내가 이걸 청소해야 되는데라는 그 투두리스트를 항상 간직을 한 채로 되게 찝찝하게 보내는데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좀 반성도 많이 하고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자님 어떠세요? 집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저희 집이요. 저희 집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네, 큰일 났어요. 괜찮아요. 우리 지금 녹음 시점에서는 아직 12월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길에 그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서 이따 집에 가면은 청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왔는데 일단 이게 원고 왜 이렇게 마감 앞에가 길어요? 네, 원고 마감이 특히 단행본 마감 같은 거를 할 때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도저히 생각을 할 수, 이 자잘한 것들을 치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어질러져 있어야 집중을 잘하는 스타일인 거죠. 물론 어질러 놓고 집중을 못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는 그거라고 치고 어쨌든 약간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예, 저희 집 지금 저는 방에는 침실에는 뭘 안 놔두거든요. 네. 침실에는 그냥 뭘 그대로 놔두는 형식이어서 사실은 침실은 뭐 물건도 별로 없고 자, 침실은 괜찮고 괜찮은데 이제 저는 책상이 거실에 있어요. 작업실이 거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보잖아요. 거기가 난장판이다. 지금 스님이 게리비쇼처럼 지금 죽비를 안 들어서 그렇지 조곤조곤하게 다정하게 말씀해주는 톤이잖아 이 책에서는. 그쵸. 근데 지금 혼나야 돼요. 지금 정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책상이 그 지경이라는 거지. 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현관이거든요. 맞아요. 집 들어오자마자 처음 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 풍수에서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현관이 깨끗해야 예,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풍수적으로도 뭐 풍수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일단은 누가 봐도 집에 맞아요. 문 열고 들어왔는데 거기 막 물건이 쌓여 있고 뭐 현관부터 막 꽁충꽁충 튀어나와서 들어가 되면 싫잖아요. 운도 들어올 틈이 없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절충하는 뜻에서 현관을 청소하는 것보다 가죽으로 만든 명태를 현관에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 들어오라고. 진짜 그 와중에 명태로 운을 챙기려고 하시는. 예, 그럼요. 운은 중요하니까. 너무 재밌다. 책 정리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곤도 마리에가 이야기한 정리법의 핵심은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였잖아요. 저는 안 읽은 책일수록 설레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양하네요, 정말. 예, 그래서 스님의 청소법에서는 쉽게 버리는 것도 사실 경계하고 있거든요. 모든 물건은 100명을 거쳐서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물건 버리는 거는 마지막에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철학입니다.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일단 책을 읽어야 이 책을 소장할 것인지 뭐 이렇게 중고 서점이나 그러니까. 내놓을 것인지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읽고 결정하겠다라는 식으로 안 읽은 책 섹션을 만들기 시작했더니 거기가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팬트리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책이 넘치다 못해서. 근데 네. 눈에서 안 보이면 또 안 읽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과연 언제 정리가 될 것인가 그 생각이 있고 또 읽은 책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그 방 한 켠에 이거는 이제 중고 서점용 하면서 가방 하나 커다란 걸 해놓고 거기 이제 책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1년째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서점에 갖다 주지 않고 1년째 저거 언제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게 됐고 저도 약간 책상이 지저분한 그런 과여서 전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되게 제 책상이 더러운 거에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깨끗한 사람들은 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는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남편이. 좀 큰 책상을 쓰면 낫지 않겠어? 아니지. 그래서 큰 책상을 샀어요. 그래서 크고 지저분한 책상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거기를 안 보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거는 책상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식이 문제였다가 되면서 그래서 이 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책을 봤더니 스님이 계속 조곤조곤한 말투로 책상이 어질러져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질러져 있는 사람이요.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집중할 수 있고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고 이게 다 이어지는데 책상이 일단 지저분한 너 마음이 아주 난잡하다 지금 몹시 어질러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 책 읽으면서 계속 책상에서 봤거든요. 계속 저의 책상을 보게 되면서 스님 제 책상은 어떡하죠? 이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정말 버리는 것도 중요하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물건을 적당히 갖는 것도 중요해서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읽으면서 계속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거죠. 뭐 집이 문제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 근데 그 표현이 되게 와닿았던 게 책상을 전날 상태 그대로 두면 어제의 연속 같은 기분이 들어서 타성해졌는다. 그래서 이 스님도 계속 오늘 작업을 끝낸 이후에는 집 책상이든 여러분들 회사 책상이든 그걸 깨끗이 하고 이 일을 마무리 짓는 것까지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타성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이 책상에서 산다는 것은. 저는 회사에 퇴근할 때 집에 빨리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청소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 책이 필요한 거고요. 그걸 이미 잘 하고 계신 분들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런 분들 있거든요. 동료 중에도 있거든요. 저희 회사 동료들 중에도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책상을 보면은 다들 당장 퇴사할 사람처럼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건 분명히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퇴근할 때 정리를 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리가 잘 된 상태로 정말 그 책상에 한 9할 정도가 빈 상태로 퇴근을 하거든요. 저는 훌륭합니다. 네. 9할이 차 있죠. 네. 책 속에서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찰의 현관 입구나 계단에 들어서면 각하조고나 간각하라고 쓰여있는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글귀 모두 자신의 발밑부터 잘 살펴보라.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발밑을 잘 살피라는 말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벗은 신발을 정돈해두지 않는 사람은 마음도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날아가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작 신발 벗는 방법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벗은 신발이 비뚤어져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물건이 비뚤어져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즉 그만큼 감성이 둔하거나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하는 그런 사소한 것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한국에서 공중 화장실 보면 가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게 공공의 공간이니까 깨끗하게 써달라는 말인데 이 대목 읽으면서 그 문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의 실천은 멀리 있지 않고 벗은 신발을 정돈하는 것부터가 쉬우면서도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신발 얘기에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선의 정신에서 중요한 게 매일 행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그 책에 등장했던 일화 중에 당나라의 선승 조주가 새로운 수행승이 가르침을 청하러 오면은 항상 죽은 먹었는가? 이렇게 묻고 예 먹었습니다 대답하면 다음은 식기를 씻어 놓게나 이게 대답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듣기에는 고승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왔는데 그게 뭐야?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여기서 사실 식사하는 것도 식후에 그릇을 씻는 것도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인데 이게 진리가 어디 멀리 별세계에 있는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 하는 행동 속에 맞아요. 있고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수행승들을 대했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바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일수록 발밑을 보아라라고 하는 게 새해에 정말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하는 행동, 오늘 하는 행동이 중요한 거를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도 막 새해 계획 창대하게 세우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다 좋은데 그래서 오늘 뭘 할 건데가 사실 다음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 나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이 좀 가지치기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 움직인다를 잡은 사람은 일단 움직인 행동이 오늘 안에 있어야 그 내가 생각한 바를 실천으로 옮긴 사람일 텐데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라고 했을 때 나는 오늘 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아침에 5분 정도 잠깐 이 집안을 청소하는 사람 그리고 나가서 10분이라도 바깥에서 좀 걷는 산책을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새 계획, 목표, 다짐을 좀 단출하게 좀 여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 청소 얘기도 책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를 하는 그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예전에 이게 SNS에서 본 거고 제가 아는 분이 실제로 실천하시는 거기도 한데 이분은 퇴근하시면 핸드폰에다 타이머를 15분인가 맞춘대요. 그리고 그동안 청소를 한대요. 아 15분 긴데. 15분 길죠. 사실 엄청 긴데. 벌써 뒷걸음질 약간.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오면은 입고 있던 옷부터 벗어서 걸어놓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다 하기 싫고 막 이렇게 맞아요. 되면서 맞아요. 이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15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꽤 긴 시간이어가지고 일단은 입고 있는 옷 벗어서 걸어놓고 옷 갈아입고 손 씻고 그다음에 가방에 들어있는 물건들 정리하고 벌써 5분 됐네요. 그 네, 정도면. 맞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15분 정도 이게 뭐 몇 분이 되는 건지는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걸 하면 되겠지만 그분은 15분 정도면은 자기가 아침에 나가면서 어지른 것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다 급하게 나가니까 그 어질러 놓은 것까지 웬만큼 치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다른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그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 누워버리면 절대 하루가 갈 때까지 못해요. 예. 맞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그 집에 오자마자 15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그 여둘톡 팟캐스트 들을 때 황선 작가님이 루틴 이야기하면서 하나 이야기하셨던 게 되게 인상 깊었던 표현이 뭐였냐면 아침에 침대 2부자리 정돈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선물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예. 아침에 내가 저녁에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침대 별거 아닌데 그냥 탁탁 털고 그냥 간지런하게 정리만 해놓고 맞아요. 나와도 정말 피곤해 지쳐서 이를테면 야근을 하고 우리가 10시 반에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침대를 보면서 누가 날 위해 이렇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침에 내가 이제 피곤해 지쳐 맞아요. 돌아올 오늘 저녁에 나에게 준비해 놓은 작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아침에 침대 정돈해야지 하고는 며칠은 하고도 며칠은 안 하고 뭐 엉망진창으로 지내긴 하는데 그렇게 해두고 나갔을 때 집에 들어왔을 때가 훨씬 기분 기분이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막 15분 타이머까지는 아니어도 아침에 내가
밤에 돌아올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작은 청소를 해두는 건 정말 좋은 일일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작가님이 인상적으로 보신 부분은 어디일까요? 이게 맥락이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그 일단 움직인다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서 그 스님이 수행승들은 빨래판으로 직접 빨래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손으로 빨래해보면 빨래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가 이게 묵은 때가 있는 데는 계속 여러 번 비벼야 되고 또 빨래 사실 손으로 짜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세탁기는 그냥 버튼 하나로 되니까 빨래라는 행위가 얼마나 힘들고 고된 건지 우리가 느낄 새가 없지만 빨래를 몸으로 해본 거는 이제 그걸 알게 된다 하면서 몸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해요. 이를테면 엘리베이터 타고 10층을 올라가는 거랑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거랑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10층이라는 게 체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bat은 숨을 내쉬면서 아 힘들다. 라고 할 때 사실 자신의 생명을 느끼는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 청소도 빨래도 삶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란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 이 책이 청소에서 나아가서 삶을 대하는 태도로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몸으로 삶을 살아보는 것에 대한 그 사실 운동 같은 건 나가서 하거나 이제 헬스장을 가거나 해야 되는데 집에서 가장 빨리 삶을 몸으로 사는 일이 여러분 청소입니다라고 스님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쓰는 거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아까도 이야기한 그 일본 사찰 정원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책 속 문장을 빌면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할 곳에 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없어야 할 건 없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야 될 게 쌓여 있어가지고 있어야 될 게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게 우리네 인생. 그래서 잡다한 게 없어야 이 보여야 할 게 잘 보인다라는 건 인생의 진리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 작가님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 너무 어렵죠. 이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야 할 게 없고 있어야 할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두 가지 같거든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 두 번째는 그래서 또 산다. 그렇죠. 이게 제가 지금 보조 배터리를 5일째 찾고 있는데 스누피가 그려진 건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새 거 사면 나와요. 그쵸. 그래서 보조 배터리가 3개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없는 줄 알고 샀는데 그래서 냉장고에 케찹이 3개 라든지 화장품도 꼭 1+1 세일 이럴 때 자꾸 사니까 근데 분명히 나에겐 크림이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이 크림 다 썼네 이러고 그냥 구매를 해버리면 크림이 3개인 사람 이런 식으로 되고 해서 이게 정말 미니멀리즘으로 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실천을 못하니까 우리 일상이 우리의 공간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정말 별거 아니게 지나가는 문장인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스님들, 수행승들은 공간을 다담이 한 칸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작은 사물함 같은 게 주어져서 모든 물건을 거기 넣어야 하는데 그 물건마다 있어야 될 이제 자리,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일상적으로 쓰면 그거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까지 왜냐하면 자기가 써야 되는 공간이 정말 작은 한 칸이기 때문에 거기 넣는 것까지가 이 물건을 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이를테면 손톱깎이를 꺼내서 쓸 때 손톱을 깎는 게 우리는 이 행위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손톱깎이를 아무 데나 주는데 그 손톱깎이가 다시 제자리에 가는 것까지가 이 물건의 사용법이다라고 약간 인식의 전환을 가지면 나도 드디어 크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손톱깎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그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물건을 항상 사용했을 때 제자리에 돌려두는 게 마지막 단계의 마무리다를 좀 생각해야겠다. 또 이런 바람직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읽었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책에 도코노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인상 깊었어요. 네, 이게 일본 집 전통가옥에 이제 가 보시면 절이나 이런 데도 항상 이제 그런 공간이 있는데 도코노마라고 해서 그 다다미 방에서 약간 높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통
그 족자를 걸어놓거나 아니면 꽃꽂이한 화병을 두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장식하는 공간이에요. 도쿠노마는. 근데 이제 사계절 이렇게 다르게 맞아요. 한다고. 네. 네. 그래서 이 도쿠노마를 어떻게 꾸미느냐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고 특히나 이제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손님 맞이를 할 때는 이 도쿠노마를 또 그 손님을 위해서 꾸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그 가서 배견한다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손님이 오면 이제 그 손님 입장에서는 또 그 도쿠노마를 한번 유심히 보고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너무 아름다운 문화더라고요. 예. 그 손님의 취향, 그 지금 계절 그리고 그 맞아요. 손님과 나와의 관계 같은 걸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전하는 상징적으로. 하나의 네. 메시지처럼 이 부분을 도쿠노마를 꾸민다라고 해서 맞아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쿠노마라는 공간을 워낙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단은 첫 번째는 비운 공간에다가 맞습니다. 최소한의 것들로 장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저희 집 도쿠노마는 냉장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잘 보이는 공간이면서 크게 비어 있는 사각형의 공간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뭘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자석 같은 거 쓰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이 거기 냉장고가 도쿠노마야 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공간을 꾸밀 때 이렇게 뭔가 다닥다닥 붙여서 하는 사실 또 그런 게 예쁘기도 한데 왔다 갔다 한다. 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뭐 예쁘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비우는 방향으로 해보면 맞아요.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최근 들어 특히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그 부분 인상 깊은 게 이게 이런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근데 너무 다 비우면 휑하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코노마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그 정갈한 다른 부분이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 도코노마가 정말 돋보이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래서 뭐 집에 도코노마가 있지 않아도 현대인도 할 수 있는 게 일단 공간이 깨끗해지고 나면 화병에 지금 이 계절의 꽃 한 송이나 혹은 지금 이 계절에 있는 열매를 매달고 있는 나뭇가지 하나만 꽂아도 맞아요. 드디어 그 아름다움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일본식 정원도 그렇고 한국식 정원도 그렇고 이 내부 공간이 깔끔하니까 밖에 있는 저 정원의 아름다움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책상을 가지고 에서는 거기에 화병을 하나 더하면 이 카오스 큰일 속의 나요. 화병인 거지. 그거 깨뜨린다고요, 심지어. 왜냐면 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마음에도 공간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와닿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주목하게 만드는 방법은 비우는 거죠. 거야. 맞아요. 예. 뭘 계속 쌓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도 다 알죠.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죠. 차라리 모른다고 해. 저는 예전에 이제 책에 쓴 적이 있는데 일본의 그 토이레노 카미사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화장실의 신이라는 노래인데요. 포크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뮤지션이 자기 경험을 노래로 만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랑 함께 살았던 소녀 시절에 할머니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알려줬던 거예요. 노래 가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신님이 살고 계신단다. 그래서 매일 깨끗하게 청소하면 여신님처럼 미인이 될 수 있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뭐 매일매일 어렸을 땐 그래서 나도 예뻐져야지라는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녀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할머니와의 다정했던 시간은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던 집에서 나와서 지내게 되고 뭐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근데 저 이 노래를 이제 일본 네, 자주 가던 그 조그만 숙소가 있었거든요. 숙소 이제 사장님하고 거기 일하시는 분하고 셋이서 노래방을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그 일하시는 분이 이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이 노래를. 근데 노래방이니까 가사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멜로디가 되게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정말 가사가 중요한 곡이에요. 그래서 한 조금만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부르는 건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노래 가사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한테 껐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부터는 같이 부르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대성통곡을.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사장님이 얘들은 뭐야 같은 분위기가 돼가지고 근데 진짜 나중에
그 화장실의 뭐 토이레노 카미사마 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 노래를 들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사랑 노래 다 찾아보실 수 있는 곡인데요. 저는 그 화장실에 신이 살고 있다라는 말에는 쉽게 더러워지고 매일매일 쓰는 장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화장실에 무슨 신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되게 소중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황선우 작가님 말처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것이거든요. 내가 쓰는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이 스님의 청소법이 하는 이야기랑 멀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좋은 운과 기회를 잡으려면 청소부터 시작해라 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데요. 청소는 청소고 운은 운일 텐데 정말 상관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오타니스러운. 네. 하지만 그쵸. 오타니 얘기를 하니까 해야 될 것 같네요. 해야 될 것 네. 같죠. 근데 이게 그 책에서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근데 좋은 운을 잡으려고 청소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주객전도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청소를 하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내 공간이 정갈해지고 깨끗해지면 마음도 상쾌해지는 그 기분을 사실 청소하면 다들 한 번씩 느끼시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사실은 더 좋은 판단도 내릴 수 있고 남들이 봤을 때도 여유 있게 조금 빛나는 어떤 본성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운은 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따라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약간 작가님의 그 출근길을 주문에 쓰셨던 저 이 문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는 좋은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싫은 사람과 적극적으로 멀어진다. 이것도 나한테 좋은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진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들일 수 있는 건데, 이게 일맥상통하는 그 메시지라고 생각한 게 방이 깨끗한 게 뭐 얼마나 인생을 바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가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서 하루를 열고 닫는 사람의 그 심리적인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책에서도 운을 불러들이기 위한 기본은 그쵸. 정신과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이 나머지 삶을 사는 거에서 오는 그 서로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시면은 청소와 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이나 이런 청소 관련된 이야기 항상 그 운 좋아진다는 얘기가 진짜 거의 항상 있어요. 왜 그럴까? 지금 말씀해 주신 딱 그 맥락이기는 한데 너무 바쁘고 막 정신없고 이럴 때는 너무 시끄러워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시끄럽다는 거는 물리적인 상태가 시끄럽다라기보다는 항상 그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계속 치고 들어오는 맞아요. 상황이니까 좀 진득하게 앉아서 좀 나한테 분명히 중요한 게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였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계속해서 알람은 울리고 그럼 그걸 확인하고 대응해야 되고 그것도 메일 한 통 쓰고 그럼 또 멍하게 앉아서 내가 아까 무슨 생각을 하려고 했지? 맞아. 이런 걸 반복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청소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고 물리적인 공간이 생기면 그 비어있는 공간이 시각적으로 주는 영향이라는 게 맞습니다. 인간한테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청소부터 해라라는 식의 이야기 은은하게 좀 많이 있는데 그게 저는 나름 일리는 있다. 그리고 오타니 얘기를 하시니까 오타니가 왜 그 만다라트 할 때 그게 개운법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상적으로 남한테 인정받는 것과 관계없는 일상적인 좋은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이게 이런 일들을 해서 정말 무슨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일단 나에게 좋은 것, 남에게 좋은 것들을 할 때는 내 마음이 좋아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게 좋은 행동을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마음을 결국 내가 맞아요. 받으려고 예, 하는 거다. 그러면 진짜. 뭐 이 청소를 했을 때 이 깔끔한 마음, 누군가에게 조금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뿌듯한 마음, 그걸 내가 얻는 거지 맞아요. 이걸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어지는 맥락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작가님은 저한테 아주 많은 좋은 일들을 해주시면서 작가님을 위해서 좋은 미래를 맞아요.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작가님께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기분을 이걸 여기다 쓰신다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복을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사실 복도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고 짓는다는 게 이런 맥락에서 진짜. 네. 맞아요. 스님의 청소법은 청소를 강조하면서도 완벽하게 청소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습관의 디테일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완벽도 강박과 집착이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안 하느니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라 그건데 그래서 결국 이 책에서도 그래서 이 책 읽고 나서 뭐가 달라져야 하는데 했을 때 제일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아침 5분 청소법 같거든요. 그래서 스님도 이 아침에 일어나서 환기를 일단 바람이 통하게 창을 열고 딱 5분만 한 구역 정도만 청소해보라고 그게 아침 루틴 혹은 리추얼이 되면 훨씬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청소를 포기하게 된 두 가지 패턴이 계속 미루는 거. 작가님 특히 미루기. 대놓고 저라고요? 바쁜 생활 탓에 뒤로 미루는 게 1번이었고 2번은 너무 완벽하게 청소하려고 해서 하다가 지치는 거. 네. 결국 이 두 가지 패턴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침 5분 정도 청소를 하는 게 일상에 들여놓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환기하면서 나는 오늘 거실만 치워야지. 그리고 뭐 둘째 날은 방만 치워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침 청소는 거실로 정해놓고 어제 그냥 던져준 옷 집어넣는 거, 뭐 물잔 제조해 놓는 거 이런 식으로만 작은 습관을 들여도 분명히 삶이 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 되게 영업당해서 새해 계획에 아침 5분 청소법이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적게 되었어요. 아, 좋네요. 그렇죠. 저는 이 책에서 완벽하게 청소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 완벽주의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이 청소를 직접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제일 큰 게 인간 자체가 노이즈다. 인간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너무나 많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세상에 내보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변기 청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고 욕실 물때 청소도 그렇죠. 나는 샤워만 했을 뿐인데 이거 제때 닦아주지 않으면 물때가 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거 머리카락 청소. 정말 나 분명히 지금 내가 이 찍찍이를 가지고 여기를 다 했는데 다 갖다가 놓고 다시 돌아오면 어디선가 호련히 등장한 머리카락이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 귀신인가? 네, 정말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끝까지 깨끗하게 해서 정말 이 지문 하나 찍힌 자국 없이 하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를테면 뭘 먹을 때도 안 흘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안 흘리는 게 중요하고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은 집에 들어오면서 바깥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보고 일단은 뭐 반기고 이런 것도 없어. 일단 그거부터 처리를 해야 된다고 네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어느 정도의 이런 노이즈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부분이 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이 삶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맞아요. 모든 것을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책은 아니다. 라는 맞습니다.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와 그냥 삶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네. 그런 정도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어떤 분들께 추천하시겠어요? 저 같은 사람.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자신의 책상을 쓱 봤더니 대단한 상태인데 라고 생각하시거나 늘 마음 한켠에 집이 조금 더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숙제처럼 남아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대단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일단 아침 5분. 저와 함께 아침 5분 청소법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새해 계획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장황하게 혹은 목표를 높여 잡아서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 읽다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가지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리고 이게 내 방향성을 확인하는 건 좋지만 내 목표를 너무 높여 잡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 안 하고 아침 청소 5분만 해도 그냥 내 새해가 조금은 달라진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 청소단을 모집합니다. 아침 5분 청소단 한번 같이 해보실 분들께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주변에 책상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농담이 아니고 이 책 농담 아니에요. 읽으시면은 맞아. 정말 청소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하실 거냐고요, 오늘 집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녹음을 하거나 우리부터 12월에 책상 청소를 해야 된다고요. 일단 제가 책상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로 네, 청소하고 이게 나갈 때는 우리가 깨끗한 책상에 앉아 책상에 있는 앉아서 거죠. 네. 사진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신지 작가님과 스님의 청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도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 왜요? 또 우리의 이 생활을 이렇게 근데 뭐 다들 사는 게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렇게 완벽주의로 청소를 하는 분들이 소수고 이 더러운 책상을 갖고 사는 사람이 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새해에는 다른 계획도 다 좋지만 청소로 한번 달라져 보는 새해를 꿈꿔오면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큰 힘이 되네요. 기자님도 하셔야 돼요. 네, 저도 꼭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한 책 스님의 청소법은 밀리의 서재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와 책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